BKNet 라디오 초대석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자동차법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해주셨는데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 되게 길었죠.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스태츄트 오브 리미테이션 이야기했어요. 소멸시효. 네. 권리 위에 누워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텍사스에서는 2년이라고 했어요. 예. 네, 잊지 마십시오. 엊그제도 저희 사무실에 2년이 다 돼서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아, 교통사고 발생한 지 2년이 네, 네, 저 가족끼리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돼서 들어오셨는데, 예. 2년이란 시간이 다 이제 지나가고 나면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없어진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예. 기억하십시오. 예, 소멸시효 2년이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네, 오늘은 자동차 주인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네. 네, 이거는 다른 이야기지만 텍사스에서는 부동산은 등기 맞죠? 네, 그 다음에 동산, 즉 동산은 소유권에 그러니까는 물건의 양수도로 이렇게 내가 주고 상대방이 받고 돈 받고 주고 사면 그건 소유권 이전된 거예요. 동산 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스토어에서 빵을 샀다. 그러면은 내가 돈을 지불하고 빵을 내가 넘겨받는 순간 그 빵에 대한 소유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예. 돈에 대한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가고. 원래 이게 원칙인데 하지만은 그게 원칙이지만 예외를 두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네. 자동차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요트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네. 그리고 또 선박, 네, 비행기 예. 이런 거는 그러니까는 타이틀에 의해서만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타이틀을 그러니까는 자동차를 돈을 주고 타이틀을 안 받아오면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거예요. 예. 네, 여러분 다들 자동차를 가져왔더라도 네, 가져왔더라도 타이틀이 없으면 내 소유권이 아닌 것이다. 네, 법적으로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 사고 파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비행기들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네. 그 대표적이요. 그다음에 요트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자동차, 선박, 비행기 네, 이런 건 다 기억하시라. 네, 운송수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트럭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거는 반드시 타이틀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까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특히 그 유학생들도 많고 신분이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중고차로 내 차를 매매를 했어요. 넘겼어요. 네. 넘겼는데 타이틀에 사인까지 시작해서 넘겼는데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 등기를 안 해요. 예. 할 수가 없죠. 신분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유학생들한테 넘겼는데 아니면 누구한테 넘겼는데 아니면 조그마한 중고차 딜러에 넘겼는데 거기서 타이틀이 안 넘어갔어요. 네. 나중에 그 차가 사고가 났어요. 누구한테 날라오죠? 예. 네. 자동차 주인에게도 책임 물어요. 이런 경우를 vicarious liability라고 해요. 네. 내가 원래는 사고를 안 냈지만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넘긴 경우에는 특히 제가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자동차 등록하는 곳에 가셔서 이렇게 세금 내는 곳에 가셔서 예. 남겼다라고 하는 확인증 이런 거 하나 받아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네. just in case. 네, 그러게요. 이 자칫 잘 모르셔서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넘어갔겠지. 네, 그게 혹은 아니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중고차를 샀으니까 돈을 주고 이제 네. 끝났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타이틀이 내 넘어가야 이름이 네. 등재되는 것까지 네. 다 끝나야지 소유권 이전이 된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그거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톨텍 같은 경우도 소유권 따라오잖아요. 번호판 네. 찍으면 차 판치 옛날인데 이게 날라와요, 막.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도 그 타이틀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세금 내는 곳 텍스 컬렉터 이런 데 가셔서 로컬 텍스 컬렉터겠죠. 스테이트 예. 컬렉터. 거기 가셔가지고 팔았다고 증명해 주시면 아마 없어질 거예요. 네. 그렇게 디펜스 라인을 잘 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타이틀과 자동차 물건만 내가 가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이틀까지 이전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흔히 사고가 나면은 내 차 내가 몰 때는 괜찮은데 내 차를 남이 몰 때 그렇죠. 혹은 네. 내가 남의 차를 몰 때 뭐 이럴 네. 때 좀 어떻게 네.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통상 텍사스는
자동차 주인들이 보험을 들게 돼 있고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이제 뭐 보험 가입하게 돼 있지만 예. 항상 자동차 주인들이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특히 텍사스는 보수적인 동네여서 신분이 없으신 분들은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못해요. 네. 네, 그 말은 보험도 그분들 이름으로는 못 든다는 소리겠죠. 예. 네,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를 사고 그 차 주인이 보험을 들고 다른 분은 그냥 운전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다 사고가 나면은 그렇죠. 그런 사람이 책임인가요? 열에 하나 정도는 된다고 봐야 돼요. 네. 밖에 있는 차 10대 중에 한 대는 그런 차량의 공산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사고 유행 중에 10분의 1은 그럴 공산이 높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자동차 주인에게 책임을 묻도록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인이 운전을 안 했어도 그 차를 상대방에게 제3자에게 믿고 맡겼기 때문에 예. 네, 그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자동차 주인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negligent entrustment이라고 하고요. 그거는 vicarious liability 중에 하나다. 네. 자동차 주인의 이제 원래는 책임이 없는데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책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좀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주인일 때 나의 자동차 키를 줄 때는 이미 그 책임을 그렇죠. 내가 넘겨준 네. 것에 대해서 또 네.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대표적인 유형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텍사스에서는 16세가 넘어가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처음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필기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운전 실무 교육을 하잖아요. 예. 운전 실무 교육을 하는데 그때 반드시 부모가 옆에 동승을 하도록 돼 있어요. 어른이 어덜트가 반드시 동승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아이가 운전을 하다가 실무 교육을 하다가 사고를 꽉 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누가 책임져야 되죠? 부모가 네, 주인이 그렇죠. 차주가 책임을 원래는 사고를 낸 아이가 책임이 있지만 그 차를 그 아이에게 믿고 맡겨진 부모가 그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 아이는 미성년자고 상대방은 네. 다쳤고 어디에서 돈이 나오겠어요. 예. 그렇죠?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은 그 차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부모가 돈을 내는 건 아니고 예. 결국은 그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주도록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그 사고 차량의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은 피해자가 보험회사 청구할 때는 그 사고 차량의 주인이 그렇죠. 된 보험회사로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서 왔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친구가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빨리 갔으면 좋은데 안 가고 한 달을 집에서 머물자고요. 그래서 차를 뭐 이제 여유분이 있어서 아니면 차가 2대가 있어서 아내하고 나는 그냥 다니지 마고 한 대를 넘겨줬어요. 키를 네. 넘겨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운전 중에 길이 익숙지 않아서 뭐 사고를 냈을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경우에도 자동차 주인으로서 책임지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좀 어렵잖아요. 한국에서 오신 분을 나중에 지나서 소송하기도 어렵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동차 주인이 책임지도록 돼 있다. 예. 사고의 최종 책임은 차주가 지더라. 차주가 지더라. 네.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나도 모르게 차키를 가져가서 네, 운전을 그거는 했는데. 내가 모르는 경우에 그 차키를 가져가는 거는 내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거는 어노또라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런 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그 상대방의 그러니까는 차주의 그 허락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절도죠. 예. 네. 근데 그러한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다면 또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데 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보험도 없고 그다음에 사고를 낸 사람은 책임은 있지만 그 자동차 주인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네. 자동차가 절도를 당했는데 예. 그다음에 내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자동차를 가져가서 운전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 주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죠. 예. 네. 그렇다면은 사고 피해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 그렇죠. 발생할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uninsured motorist protection 반드시 들어놓으시라고 예. UM이 여기서 또 다시 나오네요. 여기서 다시 왜냐하면 보험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엄브렐라로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한 1000번 강조해도 그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UM. 네. 네.
꼭 들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포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다 보면 동포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원래는 운전을 하시면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운전을 하면은 안 되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뭐 자동차 주인이 보조석에 앉고 그분이 운전석에 앉았어요. 네. 네,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사고를 내고 갑자기 그 스위치를 해요. 예. 네, 네, 그렇죠. 충분히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제 사무실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혹스러워서 오신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똑같은 법리로 어차피 자동차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걸 왜 스위치를 합니까? 예. 말이 안 되죠. 예. 네, 그래서 자동차 주인이 마지막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법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마십사. 예, 오히려 이게 거짓말 하다 보면은 그게 더 걸릴 수도 있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민사처벌로 끝날 걸 경찰에 이제 폴스 리포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형사처벌까지 받아요. 네. 네. 더 민사상으로 끝날 거를 돈으로 끝낼 걸 어차피 보험회사가 막아줄 걸 그거를 더 크게 키워서 형사처벌까지 받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시죠. 예, 이렇게 되고요. 그런 경우가 이제 어느 경우에 많이들 생기냐면,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부모 차를 끌고 나오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네. 예를 들어 보이프렌이 너무 잘생겼어. 네, 그래서 그 걸프렌이 아빠 차가 벤츠야, 아니면 스포츠카가 딱 있어. 이거 끌고 나와서 보이프렌한테 딱 넘겨줘. 네가 몰아라. 네. 어리니까 사고 낼 수 있잖아요. 예. 네, 사고를 꽝 하고 냈는데 아이들이 자리를,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 룸미러로 남자애가 운전하는 거 봤는데 내려서 봤더니 여자애가 운전석에 앉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아니면은 바이스벌사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 가래로 막을 거 뭐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그대로. 네, 사실 그대로. 예, 거짓말 하지 마시고. 네, 어른 중에도 이런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 친구들하고 이렇게 약주 이렇게 드시고, 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순간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네. 근데 내 친구가 이제 내 차가 주인인 나인데 친구랑 같이 가는데 친구는 술을 안 마시고 나만 마셨어요. 내 키를 친구한테 넘겨줬어요. 집에 친구가 데려다 준다고 운전을 했는데 친구가 사고를 냈어요. 네. 근데 이제 친구가 사고를 냈으니까 어떻게 바꿔야지. 예. 네, 등등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내가 차 주인으로서 어차피 책임질 걸 뭐 하려고 바꿔서 친구하고 나를 스스로 그렇죠. 형사처벌까지 받는 그런 가능성을, 여지를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 오늘 김원영 변호사님 아주 중요한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자, 오늘로써 이 자동차 법률 강의는 마치게 되는데 다음부터 시작될 강의 내용이 좀 궁금한데 살짝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는 다음번부터는 형법에 대해서 조금 더 강의를 해드릴까 싶어요. 네, 미국 형법. 네, 미국 형법. 네, 우리가 사실 이제 미국의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이 법률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실생활에 정말 필요한 법률들을 좀 더 쉽게 잘 이해하게 또 배울 수 있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제 형법에 대해서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네,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만 안 하시면 미국에 사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거 배우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